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자 2018년 5월 19일 날 있었던 지방직 교행, 자 여러분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시험 여러분 이제 잘 보셨을 거고요. 교육행정직에 대해서 여러분 다들 아셨지만 문제가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2015년 이래로 교육행정직은 시험을 어디서 내느냐, 우리가 바로 자 수능 쪽에서 시험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수능 모의평가 문제 중심으로 나오는데, 문제는 제가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문제를 너무 쉽게 내서 변별력 조절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 하나가 당락을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됐고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인천시나 서울시는 400점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도 제가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한국사가 작년보다 더 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100점을 맞으셔야 되는 그런 시험이었고요. 일단은 교육행정직 관련 문제 우리가 패턴을 좀 보시면서 어쨌든 나오는 주제는 자 일반 공무원 시험과 같아요. 주제들은. 근데 이제 문제가 좀 더 쉽다는 게 특징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선사부터 여러분 현대사까지 나온 문제 패턴을 보시면 일단은 선사시대 관련 초기국가 하나 나왔고요. 자 동해 관련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무난했죠. 동해하면 특산물 뭐가 기억나야 돼요? 종합반 듣고 나서 단가반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자 과마 우리가 바로 이런 자 당공 이런 것들 나와서 동해인지 알게 하고 동해 특징 체크하 물어보는 난이도 하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대사에서 이제 네 문제가 나왔는데 자 나당 동맹 나고 기버퍼 사이의 싸움. 그래서 여러분 요게 여러분 꼭 기억하실 거예요. 요거 듣고 나서 꼭 들으실게요. 여러분 지방지 9급에서 같은 날 봤던 지방지 9급에서도 여기는 문무왕 직위 그리고 기버퍼 나와서 고기 여러분 사건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교행에서 많은 분들이 좀 실수했으면 여기서 좀 실수하셨고요. 그 다음에 자 지방직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틀렸으면 여기서 이 관련 문제에서 떨어지셨는데요. 떨어진 게 아니라 여기서 틀리셨는데 어쨌든 나당 동맹과 기벌퍼 요즘에 이런 식의 문제가 여러분 자 우리 나오는 패턴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발해 너무 쉬웠고요. 자 그리고 자 노급 가로넣기 노급. 그래서 노급이 뭐냐? 자, 그 다음에, 자, 고구려 장군총, 무덤 화보 나와서 장군총인지 알게 하는 문제. 이건 너무 많이 봤던 거고요. 특히, 한국사 검정에 나왔던 문제 패턴이었죠. 자, 그 다음에 중세사에 세 문제 나왔는데, 자, 성종. 그래서 서희를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 가와 나 사이. 자, 삼별초의 항제, 1270년. 그 다음에, 자, 국민항태 쌍성 총간부 탈환. 근데 열심히 연도 외워서 1356년 열심히 외웠지만 문제는 허망했죠? 그냥 원간석기 상황. 이것도 주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주제는 참신한데 내용은 굉장히 평이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상공유사. 그래서 여러분 원간석기에 쓴 역사책 두 권 알고 있잖아요. 뭐였습니까? 상공유사와 제왕기. 이거 알고 거기에 불교 관련 내용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상공유사잖아요. 상공유사는 자 신라를 어떻게 나눴다? 상고, 중고, 하고 이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문제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조선전기 자 사료에 태종과 관련된 정종이 자 자기 동생 이방원에게 왕위를 넘기는 얘기가 나와서 태종의 업적 물어보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성균관 교육제도 물어보는 거. 교육행정직이니까 이런 거 하나 물어보는 게 또 자 어떤 교육행정직의 특징이겠죠.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붕당 서인과 남인 또는 남인과 서인. 우리는 이것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공명처 또는 납속제도. 이거 결과 신문지의 동료 뭐 이런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 경제 모습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근대사회 자 임오곤란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시기별 경제 상황. 자, 그 다음에 민족 독립운동기 두 문제 나왔는데 일단 물산 장려운동. 자, 재밌게도 여러분 5월 19일 날 지방직 9급도 물산 장려운동 나왔고 교행도 물산 장려운동 나왔는데 한쪽에서 이제 수능이나 그럼 또는 우리가 이제 이런 자 행안부에서 냈던 문제 패턴을 보시면서 굉장히 문제가 쉽게 냈을 때 이렇게 나오고 뭐 물산 장려운동 어렵게 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문제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가는 것도 자 하나의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현대사에 세 문제 나왔는데 자 6월 민주항제 그리고 통일정책. 자 지방직 교육 자 지방직에서 뭐 나왔었어요? 우리가 7.4남북 공동선언. 그리고 교육행정직에서는 6.15 남북 공동선언 이거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스만 정부의 300산업, 세 가지 백삭산업 물어보는 그래서 늘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험은 절대 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결국은 자, 이 난도 조절을 실패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교육행정직이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저에게 상담하시는 것 중에 뭐냐면, 선생님 지방직이나 국가직 문제는 좀 어려워서 제가 국사가 좀 점수가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교육행정직은 굉장한 점수가 좀 금방 올라가네요. 선생님 저 교육행정직 보러 갈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가서 100점 맞으셔야 됩니다. 국사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거의 고득점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쉬운 대신에 너무 고득점자가 많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시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시대별 분석표 보세요. 제가 이제 늘 전범위에 걸쳐서 골고루 나오는데, 자, 전근대사가 13문제, 자, 근현대사 7문제. 사실 이거는 뭐 어느 직렬이든 마찬가지예요. 보통 제가 이 정도 비중으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어느 시대 하나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지방직 9급 보고 나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 선사시대가 안 나와서 선사시대를 아예 안 보갔다. 근데 갑자기 선사시대가 나와서 당황했다. 그런 여러분, 자, 그런 태도 너무 안 좋아요.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제대로 정확히 보셔야 된다는 거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이러한 패턴 하에 다시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단원별로 보니까, 자, 선사시대 및 초기국가에서 일단 한 문제 나왔고, 정치사가 9문제, 그리고 경제사가 5문제, 그리고 사회사 1문제, 문화사 4문제. 어쨌든, 자, 단원별로는 굉장히 골고루 제대로 냈다는 거예요. 이 정도인데, 자, 우리가 보통은 정치사가 훨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정치사가 10문제에서 13문제 정도 나오고, 두 번째가 문화사인데, 여기는 좀 무난하게 여러분 경제사를 좀 많이 냈다는 게 특징이죠. 그렇다고 이거는 교육행정직의 특징은 아니에요. 그냥 출제자가 내다 보니까 이렇게 낸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의 사회의 모습 옳은 것은, 자, 일단 삼국지 위소 동의적인이고 초기국가고, 그랬을 때 여러분 꺼리는 것이 많아서 사람이 병들어 죽으면 집을 버리고 새 집을 짓는다. 놀라지 마세요. 이거 몰라도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그 밑에, 자, 낭낭 당궁이라는 활. 자, 낭낭이라는 이 말 대신에 여러분 그냥 당궁. 그 다음에 바다 표범 가죽, 즉 반어피. 그리고 무늬 있는 표범. 자, 이런 표범의 껍데기. 그리고 키가 작은 과마. 어쨌든 자, 당궁, 과마, 자, 반어피. 이거 어디였습니까? 동해잖아요. 동해. 그래서 동해를 물어보는 거고, 자, 답은 그냥 나오죠. 동해. 체카잖아요. 체카. 다른 부족을 침략하면 체카라고 해서 뭐 이런 가축이나 이런 걸로 배상해야 되는 경제적 폐쇄성. 자, 그러면 다시, 자, 서옥은 어디였습니까? 고구려고. 그 다음에 영고는 부여고. 자, 법금 8조 또는 8조 금법은 고조선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지문에 놀라지 마세요. 사실 이거는 자, 현재 거민정 교과서 중에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 여러분 선왕수사 기본서로 공부하신 분들은 기본서에 동해 이 내용이 있어요. 이거를 한 줄 못 들었지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런 거 몰라도 된다. 사실 그거 몰라도 우리는 동해인지 사료에서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심플하게 공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가에 대한 설명. 자, 여러분 이제 고려사에서 나오는 뭔가 자, 어떤 내용인데 자, 경덕왕 때 그럼 뭐예요? 통일신라 임금이잖아요. 경덕왕 때 내외 관례 월봉을 없애고 뭐를 지급했다? 노급. 그 다음에 왕건이 자, 어디에 행차하여 이르기를 자, 지난날 신라의 정치가 쇠퇴하자 도적무리가 다투어 일어나 백성을 흩어지고 들판에는 해골이 나뒹굴었다. 자, 공경이나 장상은 내가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헤아려 너희 어디에 속해 있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게 된다. 어찌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같은 가래잖아요. 그럼 뭐야? 노급이겠죠 뭐. 그래서 이 두 번째 사로 몰라도 여러분 가니까 노급이라는 거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급과 관계해서 물어보는 문제인데 경기의 한정에서 지급했던 것은 태조 왕건의 역분전이죠. 왕건이 노급을 지급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지금 머리털 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란 말이에요. 왕건은 경기도 땅을 대상으로 모였다. 역분전. 자, 두 번째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 자, 왕건은 토지의 비옥도를 3등급으로 나눴고 그리고 조선의 세종이 자, 전분 6등법에 의해서 토지의 비옥도를 6등급. 어쨌든 노급과 아무 관계없다. 그 다음 지역 단위로 설정돼서 자, 세금을 거뒀다. 뭐예요 여러분? 각 지역에 즉 지역에 노급을 설치하고 노급에서는 조세, 공납, 역, 세금을 거뒀다. 답은 그래서 3번이고 그 다음 18등급 나누어서 지급되었고 전지와 시지 이거 뭐야? 고려의 전시과잖아요. 전시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전시과를 생각하시고 이걸 뭐였습니까? 노급이고. 그래서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 아시겠죠?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느 유적의 사진과 내부 구조도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 교행에서 뭐 늘 나오는 거, 교행은 수능형 문제, 수능에서 냈고, 제가 늘 교행을 앞으로도 준비하신 분들은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여기, 자, 법원직 문제도 이런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법원직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자, 돌로 쌓아놨고, 그리고 제가 이거 한국사 검정에 나왔던 거, 자, 고구려 장군총인데, 고구려 장군총은, 자, 널방, 즉, 시신이 있는 방이 지상 4층에 있었다까지도 알고 있잖아요. 어쨌든 고구려 장군총, 자 뭐야, 화강암을 쌓아서 계단식 돌무지 무덤 이렇게 돌로 쌓았구나. 공부 안 해도 그림책 보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시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림책 보면서 하면 안 된다. 이미 답이 본능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러면 널방 안의 사신도는 자 돌무지 무덤이 아니라 굴시 돌방 무덤. 고구려의 강서대묘의 사신도잖아요. 그게 바로 굴식 돌방 무덤이었고. 자, 두 번째, 묘지석이 발굴되어서 꼭 찍어서 이 무덤의 주인공은 영동대장군 사망. 누구였습니까? 무령왕릉. 무령왕릉. 백제의 무령왕릉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강개토대왕 제사 때 쓰인 호명 그릇은 신라의 경주에서 발견된 호총이었고, 호총은 어떤 무덤이었습니까? 돌무지 덧널 무덤이고. 그래서 이것도 난이도 그냥 하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4번. 여러분이 조금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었죠?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제가 사실 이거 하기 전에 일단은 뭐 했었냐면, 여러분 좀 전에, 자, 서울시 대비 문제풀이에서 제가 연표 특강 때 봤던 7세기 여러분 그 도표 보셨잖아요. 그 도표가 제가 이번 지방직 9급에서 나왔고 또 하나 또 여러분 여기 자 뭐 교육행정직도 나왔고 결국 뭐냐면 우리 역사 요즘에 뜨고 있는 건 7세기라는 거 그거를 자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어쨌든 신라가 당과 군사동맹 맺었습니다. 그러면 자 누구 때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진동여왕인 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라의 마지막 나당 전쟁이 바로 기벌포 싸움이었잖아요. 자, 매소석 싸움, 그리고 기벌포 싸움. 자, 670년. 언제였습니까? 문무왕이었잖아요. 그러면 진덕여왕, 그리고 자, 이 지역에 중간에 무열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문무왕. 이 시기에 들어갈 사건이 뭐냐? 그랬을 때 당연히 진덕여왕이 답이 되는 거잖아요.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 1번. 자, 진덕여왕 때 바로 군사동맹 맺고, 당나라의 도움을 받자 진덕여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바로 독자주 언어 포기하고, 중국 연어를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중국 관복을 읽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하나 태평송이라는 자 당나라의 자 그런 시도 보냈었잖아요. 그래서 이 지문을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법흥왕은 당연히 진동여왕 전이고 한참 전이고, 자 그 다음에 의장의 군사가 김푼석이 성주로 있던 대하성을 함락했던 것은 이 전 사건이고, 그래서 이거 계기로 나당 동맹이 더욱더 체결되는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연도를 기억하시면 하세요. 그럼 제가 해설지 올려드렸고 해설지에는 연도를 꼼꼼하게 해드렸지만 이럴 때는 연도가 아니라 사건 스토리를 풀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신문왕의 보덕국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가 자 문무왕 때는 보덕국을 두었고 나중에 문무왕 다음의 왕이 신문왕 때는 보덕국을 해체시켰잖아요. 그건 신문왕. 그래서 이 뒤 사건이라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서 해당되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좀 봐두시면서 일단은 좀 더 꼼꼼하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자 신라하고 군사동맹을 체결한 것은 진덕여왕 때 사실 여러분 이거는 연도를 기억할 건 없어요. 648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중요하죠. 삼국통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이었고 자 거기에 여러분이 굉장히 아리까리했던 바로 이거 자 대하성 공격은 642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연도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스토리로 풀어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똑같은 문제라도 여러분은 같은 날 봤던 지방직 9급에 이 문제 꼭 보셔야 돼요. 여기 가사료가 뭐였습니까? 문무왕 즉위였잖아요. 문무왕 즉위. 그리고 나사료가 기벌포 싸움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같은 7세기에도 얼마큼 디테일하게 나오는지 여러분은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정책을 추진한 국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제가 자, 앞에 여러분 지방직 자, 서울시 문제풀이에서 여러분한테 뭘 요구했었냐면 이 사료 좀 봐라. 이 사료. 자, 이 사료가 중요합니다. 자, 주, 부, 9년에 이직을 개정해서 즉 이
향리직을 개정해서 당대 등을 호장으로. 자, 저희는 서울시대비 지금 기출문제, 서울시대비 그 동영 모의고사에서 제가 좀 기출문제 몇 개를 골라드리면서 이거 순서 맞히는 문제 나왔었잖아요. 당대 등을 호장이라고 했다. 자, 누구였습니까? 성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서 대등을 부호장, 모를 호정, 모를 부호정. 어쨌든 향리의 직급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어쨌든 이 중에 중요한 키워드 이거였고 이거는 기출문제였습니다. 어쨌든 성종.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자, 국자감 설치 누구였습니까? 성종. 고려의 성종 물어보는 문제였고 이 역시 어렵지 않았죠. 그럼 이제 여러분 얼른 답부터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시험 현장에서는 무조건 하나, 둘, 셋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성종 때 좌청령 우백호가 있다. 자, 성종 때 우리가 기억할 거 최순노와 누구였다? 서희였다.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답은 3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윤간과 여진 얘기할 때 윤간과 여진 숙종 예종 때였잖아요. 특히 이거는 예종 때고 박서는 뭐였어요? 몽골 1차 때고 그 다음에 양규는 거란하고 싸움에서 성종 때 1차 서희고 그 다음에 현종 때 2차가 양규고 현종 때 3차 거란 침입이 뭐였어요? 강감찬의 귀대첩이고 그래서 그 스토리만 풀어내면 이 역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 패턴을 자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6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국가의 지방제도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런 거 교행에서는 이거 진짜 좋아하죠? 자, 작년 교행도 그랬어요. 여기에 뭔가 이 나라와 관계된 사료가 나오고 이 나라를 물어보는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작년 사료에서 뭐였습니까? 발해와 당이 자, 발해와 신라가 당나라에서 자리쟁탈전 했던 그거 나와서 어쨌든 이 발해 물어봤던 문제였었잖아요. 이제 출제자는 사료를 바꿔야 되는 거죠. 나 발해야 라고 알려주는 게 자 뭐였습니까? 여기 일단 대부분이 말갈인이었다. 여러분이 여기서 캐치 못했어도 여기서 알 수 있죠. 발해는 5개 무역로가 있다. 자, 거란도, 영주도, 조공도, 신라도, 일본도. 발해인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2018년 자 국가직 9급의 역대 지방제도 순서 자, 그 내용 물어보는 문제 있었잖아요. 우리 이미 거기서도 이미 봤었는데 자 발해는 뭐였습니까? 5경 15부 62주 또는 경 빼고 15부 62주 이게 발해의 지방행정조직이니까 역시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러면 이제 답을부터 맞히시고요. 자 여기 22담론 뭐였습니까? 백제 어느 왕이에요? 무령왕. 자 5도의 안차사 양계 병마사 뭐였어요? 네, 이거는 고려고. 자 그 다음에 수도의 치우침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소경은 통일신라 신문왕 때고. 그러면 제가 또 이런 문제 패턴을 보시면서 여러분 뭐냐면 또 어떻게 바뀔 거냐. 예를 들어서 출제자가 이제 이런 거 통해서 여기를 바꿔요 여러분. 여기를 바꿔서 뭐가 나오냐면 이 나라는 이 나라 육품 나솔 이상은 머리에 은지에 장식했다. 그 사로 나오면 답은 뭐로 간다? 1번 가는 거죠. 이렇게. 또 이 나라 화배제도가 있었다. 그러면 뭐예요? 만장일치 화배제도 보면 답은 4번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느 나라인지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된다. 이것도 어렵지 않았고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정확하게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였습니다. 자 7번 문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자 옳은 것은 한국사 Q&A 땡땡땡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너무 솔직했네 여러분. 삼국유사 여러분 어쨌든 자 그러나 삼국사기도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자 원간석기에 편찬되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간석기의 대표적인 책이 뭐였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자, 제왕운기도 내자네요. 이제 좁혀가야 됩니다. 다시 우리 역사의 유구성과 자 중요한 거나 삼국유사를 알려주는 키워드는 불교잖아요. 삼국유사는 승려 일원이 불교사 중심으로 역사 썼다. 그러면 여기에 이것까지 몰라야 되죠? 뭐 가야 역사 관계된 가락국기도 서술되었어. 몰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갖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삼국유사인지 알려주는 키워드 신라 역사를 상고, 중고, 자 하고로 나눴죠. 그러면 신라 역사를 상대, 중대, 하대는 뭐였습니까? 김부식의 삼국사기. 자 그 다음에 기전체 서술 방식, 봉기, 세가, 지, 열전 이거는 뭐예요? 삼국사기. 자, 그 다음에
기자조선, 만신라 정통론, 강목법. 이거는 바로 2018년 5월 19일 같은 날 봤던 자 지방직 국어 문제였잖아요. 이건 뭡니까? 안정복의 동사강목. 자, 그 다음에 고구려 개성시 바탕으로 동명왕이 없죠. 서사시. 이거 뭐예요? 동명왕편. 동명왕편은 원간석기가 아니라 무신집권기에 최후 집권하에. 올해 기억나시죠? 진화의 친구 이기봉 였잖아요. 같은 동시대. 그래서 늘 역사는 시대를 보시는 거고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왜 풀어드리냐면 사실 여러분이 뭐 그 지방직과 교육행정직을 다 선택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전날 여러분이 자 마음을 정해서 교육행정직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지방직으로 가신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정말 소식껏 살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교육행정직은 일단 문제가 굉장히 쉽다. 그러나 만점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직은 여러분 일단은 저희가 교육행정직보다는 일반 자 우리가 이쪽에서 나오는 문제 자 행안부에서 나오는 문제는 그거보다 수준이 훨씬 높아요. 그래도 어쨌든 제가 자 거기는 90점 맞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90점 맞으면 물론 군 단위보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90점은 맞으셔야 되는 문제였는데요. 자 아니면 그런 문제 패턴을 보시면서 똑같이 자 이제 뭐냐면 같은 주제라도 이렇게 쉽게 낼 수 있고 여러분 그 안전복의 동사강목 지방직 똑같이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나왔는지 문제 패턴을 비교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 준비해놓고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행정직 합격하시고 또한 서울시 자 일행도 합격하시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교육직에만 맞춰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기회가 여러 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훈련을 꼭 하시고요. 자, 이어서 이제 8번 보겠습니다. 이 인물. 자, 왕세자를 세우는 것은 나라의 근본을 정하는 일입니다. 자, 누구는 문무의 자질을 겸비하고 뛰어난 덕을 갖추었으며 상왕께서 개국 나라를 세우신 이래로 대의를 주장했다. 여기까지 누군지 몰라요, 지금. 또한 형인 과인을 호위하여 큰 공을 세웠다. 그래서 내가 형이지만 그에게 왕을 넘기겠다. 그럼 여러분 얼른 보기를 보셔야겠죠. 사간호 독립 누구였습니까? 태종. 자 태종, 정종 그리고 태종으로 가는 바로 이방원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종이 자 뭐였습니까? 좀 이따 왕위를 양위 넘겨주잖아요. 자기 동생한테.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자, 사림을 등용해서 홍구 세력의 독점을 막았던 것은 누구였습니까? 성종이고. 그 다음, 경국대전, 편찬. 그래서, 자, 통치제 정비는 당연히 성종이고. 시작은 언제?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됐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조 전랑의 삼사관리 추천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면 일단 영조가 시작했고, 그리고 정조 때 완전 폐지됐고, 이거는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이 사료에서 아리까리 할 때 얼른 밑으로 오셔야 되는 거죠. 밑으로 오시면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스토리가. 그래서 1차 왕제난, 2차 왕제난. 그래서 결국은 정종이 왕위를 넘겨주는 이 과정을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9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교육기관 출처가 없어요. 우리 태조께서 자 직위하고 국학을 즉 나라의 학교를 동북 쪽에 설립하였는데 그 규모와 제도가 완전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건물을 지어서 스승과 제자가 강학하는 장소를 삼고 이를 명륜당이라 부른다. 자 학가는 대사성이야 몇 사람을 두는데 아침에 북을 울리고 학생들을 뜰 아래 도열시키고 한번 읍한 다음에 명륜당에 올라가서 즉 공부했고 자, 논쟁했고, 군심, 부자, 장류, 부부, 붕의의 도리, 유교를 강조했다. 자, 잘 모릅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보셔야겠죠? 흥선대원군이 없앤 것은 뭐예요? 서원이죠? 이건 지금 국가가 세웠다는 거잖아요. 서원은 뭐예요? 개인이 세운 거잖아요. 그 다음에 유학부, 기술학부. 자, 이거는 뭐였습니까? 이거는 고려 국자감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학 12도가 융성으로 뭔가 유축되었다. 뭐가? 국자감이. 똑같은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공자 유필무신 대성전. 이게 바로 뭡니까? 문묘. 자, 문묘. 문묘는 여러 군데 있죠? 자, 특히 조선에서 문묘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균관. 그 다음에 지방의 향교. 그죠? 그러면 자, 이 지문은 뭐다? 여러분, 성균관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서울분들, 자, 꼭 이거 뭐, 여러분, 이 문제 푸셔야 되는 건데, 이제 여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서울분들, 자, 성균관 대학교가 있는 동네가 뭐예요? 예, 명륜동이잖아요. 명륜동이란 유교를 강의하는 곳. 그래서 여기 키워드는 바로 명륜당이란 말이에요. 명륜당. 명륜당. 기본적으로 명륜당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유교를 강의하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은, 자, 이걸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이미 둘 다 지금, 자, 국자감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 제끼고. 그렇죠? 여러분, 확실하지 않더라도 이제 이거 아리까리 하더라도 두 개는 똑같으니 제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둘 중에 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성산대원군은 성균관을 없앤 게 아니라 서원을 없앤 거니까 당연히 이건 성균관이구나. 그럼 답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선의 지금 성균관 얘기하는 문제,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의 지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와 나 사이 시기의 사실. 이것도 출제자가 여러분 뭘 이렇게 힘들게 냈나 몰라요. 그냥 원간섭기 모습은 이거잖아요. 자, 지문 관계없이 보겠습니다. 원간섭기에, 자, 이성육부가 일부 사사로. 그래서 중서문화성과 상수성은 첨의부, 육부는 사사, 원간섭기구나. 자, 두 번째, 재정수입을 위한 소금 전매제, 원간섭기 어느 왕 때? 충선왕 때. 기억하고 이유는 원간섭기. 자, 그 다음에 예안향약. 자, 향약은 언제 때 얘기예요? 조선에 가서 16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최초로 향약을 주장했던 사람은 조광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자, 조광조 죽고 이왕과 이해에서 한국식 향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요새. 자, 요새 뭐 한다 그랬어요? 예, 참여하십니다 그랬잖아요. 요새 스님이 언제? 무신집권기에. 무신집권기에, 자, 우리가 강조했던 게 무신집권기의 신앙 반성운동, 이거를 신앙결사운동이라 부르는데, 특히, 자, 진울은 수선사 결사운동을, 요새는 백년사 결사운동 또는 백년결사, 이거 무신집권기잖아요. 출제자는 두 개씩 짝을 맞췄으니 원간섭기, 16세기, 무신집권. 그래서 이 사료 안 봐도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돼야 되는 거죠.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흐름 파악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개념도 잡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도 엄청 쉬운 문제였죠. 자, 보세요. 이제 장군 배중손, 자, 지유, 노영희 등이 삼별초를 인설하여 반역하였는데 승하우 왕원을 겁박하여 협박해서 그를 왕으로 삼았대요. 너 왕 될래? 왕 안 되면 협박하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승자 입장에 쓴 거잖아요. 어쨌든 자, 기본적으로 삼별초의 항쟁 얘기하는 거고, 삼별초 항쟁 언제? 1270년부터 1273년인데 이게 1270년. 자, 바로 배중손이, 자, 고려 왕족 출신 승하우 왕온 또는 온을 왕위에 올리고 삼별초 정권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인우가 쌍성을 함락하였다. 자, 쌍성 함락, 공민왕 때. 이건 정말 중요하다. 공민왕 업적 디테일하게 물어볼 때 연도를 왜 물어본다. 자, 언제였습니까? 1356년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몰라도 문제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가 이건가잖아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이 당연히, 자, 여기 1270년부터 1273년, 우리는 이제부터 원나라 간섭기 들어갔고, 그래서 원나라의 무릎을 꿇은 고려 왕실을 배반하고, 자, 배중손이 따로 왕온을 왕위에 올리고 삼별초 정권을 만들었었잖아요. 이게 삼별초의 항쟁이고, 강화도, 좀 이따 진도, 제주도. 그 다음에 이 사이.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렇게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이 다음 문제 원간섭기 모습은 이란 문제와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사건의 결과로, 자, 옳은 것은 물어보는 문제였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대원군입니다. 자, 대원군이 궁국사물을 처리하라는 명이 내려지자 대원군은 권례에 거차여, 자, 무슨 아문과 무이영, 장어영, 이영을 폐지하고, 여러분 이미 여기 통리, 기무아문, 네, 약자란 말이에요. 통리, 기무아문 없애고 다시 이영을 없애고 오영, 다시 오근영 군제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군량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남명은 물러가라는 명을 내렸다. 자, 그때 벼랑간 마건충 등은 호통을 치면서 대원군을 협박하여 교자 안으로 밀어넣어서 그 교자를 들고 훔으로 나가서 마산표로 가서 배를 타고 훌쩍 얼로 청나라로 흥선대군을 끌고 가는 거잖아요. 당해 뭡니까? 이모곤란.
1882년 임오군란 물어보는 거. 자, 임오군란 당시 뭐였습니까? 흥선대원군이 일시적 재집권하면서 통일기무함을 없애고, 그래서 통일기무함은 몇 년부터 몇 년? 1880년부터 1882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별기군 없애고 이영을 5군형 또는 5형으로 확대시켰잖아요. 그래서 임오군란이구나. 자, 임오군란 결과 우리는 뭐였어요? 조청, 상민, 수루, 무역장정. 그래서 답은 자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청나라 영선사는 임오군란 전에 1881년에 이미 파견한 거고, 왜 귀장갑 도서는 언제였습니까? 흥선대원군 때, 특히 병인 양요 1866년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스티븐슨 외교고문, 이건 뭐였습니까? 러일 전쟁 당시 1차 한일협약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고민할 것도 없이 답이 딱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더 이상 나머지 볼 것도 없죠. 자, 이제 12번 보겠습니다. 자, 가와 나의 붕당인데 각왕 지기초 비변사 얘기니까 조선 후기구나. 그 다음에 또 여기 왕 인조, 효종, 현종, 숙종 나왔고, 자 여기에 가나 그리고 소북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인조 반정 누가 권력 잡았다? 서인. 누가 견제당이었다? 남인. 자, 효종 때 효종의 북벌로 누구와 함께? 서인과 함께. 견제당 누구였다? 남인이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 현종 때, 자 서인들이 권력 집권당이었고 이들이 견제당이었다. 1차 예속논제 서인의 1년설, 2차 예속논제 남인의 1년설. 그래서 그 결과 2차 예속논쟁 결과 오랫동안 서인이 집권당이었고 남인이 견제당이었는데 2차 예속논쟁 계기로 이게 뒤집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숙종 초기에는 원년이 뭐예요? 숙종이 왕위에 올라간 그해 1년차 됐을 때 그해 누가 권력 잡았다? 당연히 남인이 권력 잡고 서인이 견제당이 된다. 그래서 좀 이따가 경신대 황골계기로 이제 다시 뭐였다? 서인의 일당 전정치가 시작된다. 이거를 풀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가빈 예속에서 왕실의 예는 사대부와 다르다. 이거는 누구 거였어요, 여러분? 이거는 왕권을 강조했던 남인의 주장이었잖아요. 서인은 뭐예요? 신권을 강조했고 그들은 왕실은 왕은 사대부와 예 같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바로 이 얘기였고, 두 번째, 이화 성원의 학문을 계승한 사람들은 자 누구였습니까? 이들은 서인 계열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황골 거치면서 노론과 소론. 자, 황골 거치면서 노론 소론 언제였습니까? 이거는 바로 자 여기에 서인들 예였죠. 서인들이 바로 자 경신대 황골계기로 그들이 일당 전정치, 그 결과 노론 소론. 자, 그 다음에 희빈장씨 소생의 왕자. 자, 이게 장희빈. 장희빈은 어느 쪽이었다? 남인이었고. 그래서 여기 세조를 책방하는 것에 반대했던 것은 당연히 누구였습니까? 서인이었겠죠. 그래서 이 스토리를 풀어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사실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신만 차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과 함께 저희가 또 여러분 2018년 지방지 9급에서는 요게 나왔잖아요. 다음 주 효종의 청칙이 뭐냐? 그래서 어영청을 확대시켰다. 북벌론 그거였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는 늘 스토리상 풀어내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자, 두 번의 예속 논쟁도 정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붕당의 과정도 굉장히 강조된다. 다시 한번 전체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자, 13번. 자, 가에 대한 설명 여러분. 자, 진율청에서 뭔가 백성을 도와주는 이 진율청에서 아래기를 자, 관직을 주는 일과 관직을 높여주는 일 등의 문서를 올봄 각도의 돈의 일반 녀석의 곡식을 모아서 흉년이 든 백성을 도와주는 데 보탰다. 여러분, 뭔가 못 본 사료예요. 우리가 모든 사료 다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이미 알 수 있죠? 관직을 주는 일과 관직을 높여주는 일의 문서를 올봄 각 도에서 어쨌든 해서 자 뭔가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 돈으로 흉년이 든 백성을 도와주는 데 보탰습니다. 금년 충청, 경상도, 전라도의 흉년은 작년보다 심하니 관직에 임명하는 값을 낮추지 않으면 응할 사람이 줄어들 것입니다. 신등이 여러 번 상의하여 각 항목별로 모의 가격을 줄였다. 자, 관직을 임명하는 관직 임명장, 이거 우리가 뭐라고 했다?
공명처. 제도로 얘기하면 납속제도. 그래서 납속제도 하에 공명첩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계하면은 뭐였어요? 지계잖아요. 근대적 토지 소유권. 이거 지금 관직 얘기하고 있는데 일로 가면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대간의 서경을 받아서 이거는 관직이 줬던 직첩이란 말이에요. 대간의 서경. 이거는 전혀 아니죠. 관직을 파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승려의 수를 제한했던 거 뭐예요? 도첩이고. 그리고 자, 부유한 상민의 신분상승. 이거 결과 임진왜란을 계기로 국가가 너무나 재정이 고갈되자 바로 납속제도 공명처 남발로 신문지의 동료로 가는 거잖아요. 역시 이런 사료는 안 봐도 되는 사료예요. 그래서 이런 사료는 제가 기본서에 넣지도 않아요. 앞으로도. 이거는 몰라도 얼마지 이 문제 풀 수 있어야 되니까. 그게 우리가 이런 문제 풀기 위해서 공부한 거잖아요. 자,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자, 14번. 다음 상황이 정기된 시기. 자, 이거 나 조선 후기야를 알려주는 키워드. 자, 여러분 이거부터 얘기할까요? 만기오람. 자, 만기오람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자 7급 문제에서 역대 어떤 책들 순서 맞히는 문제에서 만기오람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19세기 초. 이거는 뭐였어요? 특히 군사적인 어떤 군사 재정과 관계된 책이라고 했었잖아요. 조선 전기부터 쭉 얘기입니다. 자, 근데 자 이제 보니까 나 조선 후기를 알려주는 키워드가 있었죠. 사행이 책문을 출입할 때 의주상인과 개성상인들이 은삼을 몰래 가지고 와 인부나 마필 속에 섞어 들어와 물정을 팔아, 즉 물건을 팔아 이익을 꾀하였다. 되돌아올 때는 걸음을 일부러 늦춰 사시는 먼저 책문을 나가고 꺼리 끝 없이 없게 한 뒤에 저희 마음대로 매매하고 돌아오는데 이걸 나 어느 시대를 알려주는 키워드가 뭐예요? 후시. 책문 후시가 중요한 게 아니죠. 자, 후시. 후시와 개시는 언제 상황이다? 조선 후기 상황이다. 그러니까 만기오람이 지금 나와서 제가 얘기했지만 만기오람 몰라야 되는 거고 그냥 시기 물어보니까 후시에서 개시와 후시는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 후기에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후기구나. 자, 직전법은 언제? 네, 15세기 세조구나. 자, 그 다음 주자소에서 개미자를 주했던 건 뭐예요? 태종이구나. 15세기. 자, 그 다음에 전빈 변종도감 설치. 자, 고려 때 전빈 변종도감은 여러 명의 왕이 있었다. 우왕, 자, 우왕도 있었고, 공민왕도 있었고, 그 앞에 원종도 있었고. 그러나 주로 어느 왕이다? 공민왕을 강조한다. 어쨌든 이거는 조선 후기고, 이거는 고려 후기고. 자, 그 다음에 공가를 받아서 물품을 구입해 관청에 납부하는 공인. 대동법 실갈과 처음 나왔던 상인이 뭐였다? 공납 청부업자 공인. 대동법, 조선 후기구나. 난이도 뭐예요? 하죠. 여러분,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행정직은 되게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여기서 작은 실수가 결국은 우리를 여러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인물. 어떤 사람은 인물 보고 박은식. 그래서 박은식은 답 3번이야. 이러면 너무 좋지만 사실 얼굴 보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거 갖고 알 수 있잖아요. 이거 몰라 됩니다. 자, 대한매일신보 주필이었고, 자, 이거잖아. 6.25 구신론. 그리고 동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이었고, 그에 여러분 서거하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 갖고 우리는 박은식인지 알아야 되고, 박은식은, 자, 역사는 혼이요, 나라는 형이요. 그래서 바로 혼을 강조했잖아요. 나라의 혼. 이거 얘기였고, 그래서 답은 쉽게 만들 수 있는 답이 나왔었죠. 자, 진단학회 박은식 아닙니다. 이건 실중지사 이병도, 손진태 이런 사람이 있었고 조선사 편수에는 이건 친일파잖아요. 조선사 편수에는 여기에 이병도, 자 최남선 그런 사람들이 여기 들어갔었잖아요. 최남선이 친일행위 했었죠.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의 독사실로는 누구예요? 신치호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죠. 그럼 올해 기상직 구구 문제에서 이런 문제 있었잖아요. 여기 사람 얼굴 3개 나와서 여러분, 이 얼굴이 누군지. 그래서 우리가 손아중 얼굴 나왔었고, 그 다음에 김옥균 얼굴 나오고, 그 다음에 또한 서재필 얼굴 나와서 진짜 그건 얼굴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거 아닙니다. 관상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갖고 문제 풀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난이도 어떻게 느껴지세요? 참 즐겁군. 그죠? 하네요. 자, 이제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2018년 5월 19일 자 지방직 문제 물산 장려운동 나왔고 다시 여기도 또 나왔네요. 똑같은 주제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이제 지방직 문풀 때 선생님 제가 교육행정직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같은 주제를 갖고 좀 더 쉽게 나오는 게 교육행정직이고 지방직은 좀 더 이거를 어렵게 낸다. 주제는 우리 역사, 같은 주제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자, 보세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의식주, 즉 산업 문제이니 그러면 오늘날 우리 조선 사람의 이 문제에 대한 관계가 어떠한가? 우리는 이와 같은 견지에서 조선 사람의 물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조선 사람의 물건을 스스로 제작하고 공급하기를 목적한다. 먹어라, 입어라, 써라, 조선 사람, 조선 거 뭐야? 물산 장려운동. 자, 첫 번째. 자본가의 즉 부르주아들의 이익을 위한 운동이라고 비판받기도 했죠. 누가?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또한 나중에 신간에도 비판했잖아요. 그 다음에 자 1만여 명의 대직을 모여서 만민공동회는 뭐예요? 이건 독립협회잖아요. 독립협회의 중요한 활동이었던 만민공동회 전혀 맞지 않고 그 다음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이런 식 돈을 모으자. 이거는 우리 물건 쓰자는 거지 돈 모으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뭡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뭘까요? 대학 세우자.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에요. 국제보상운동은 자 소비자대학 운동과 함께 내놨습니다. 폐물 이런 거 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내는 거고 이거는 성금운동이었잖아요. 이거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구호. 이론식 내자. 자 그다음에 자 이번 자 시험은 이거 썼잖아요. 조만 선생을 중심으로 어디서 시작했다? 평양에서 시작되어서 서울에서 조직이 구성되고 전국적으로 그래서 해당되는 거 기억하고 자 리을이 답이 된 거죠. 그리고 저희는 서울시대비 문풀에서 자 이사료를 냈죠 여러분. 이사료를 바꿔서 이사료를 집어넣고 다시 자 여기서 사회주의자들이 비판했던 이 운동이 뭐냐 거꾸로 물산 장려운동. 그래서 난이도 하에서 난이도 상으로 그 가는 과정을 여러분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 이건 뭐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17번 다음 민주화 운동이죠. 자 민주화 운동이면 현대사구나. 자 여러분 뭔가 국민운동본부 국민대회 행동요강이었습니다. 당일 자 각 10시 각 본부의 종파별로 고문살인 조작 규탄 및 호언철폐 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미 됐죠. 자 전두환의 4.13 호언 자 조치에 대한 철폐 그 다음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정부의 조작에 대한 자 반대 운동 바로 뭐예요? 1987 6월 민주항쟁. 자 작년에 영화 1987 대종상까지 받았잖아요. 1987 자 6월 민주항쟁 물어보는 거. 그래서 6월 민주항쟁과 함께 당연히 자 정부가 전두환 정부가 4월 13일 절대 헌법에 손을 대지 않겠다 이 얘기했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호언철폐 있잖아요. 공부 안 해도 뭔가 정부의 4.13 조치가 호언철폐였죠. 4.13 호언조치였잖아요. 그거 갖고도 문제 풀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자 대통령 긴급조치 이론 언제였어요? 유신정부 특히 연도 필수 언제? 1974년. 그 다음 정부와 자유당이 3.15 부정선거 결과 일어났던 민주화운동은 4.19 혁명이고 그 다음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여 일본과 국교 정상화 이거는 1965년이었고 그래서 이 한일협정에 반대해서 1964년 63 시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민주화운동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민주화운동이 조금 아리까리한 분들은 제가 했던 무료특강 좀 들으세요. 그 무료특강에 제가 우리가 재작년에 벌써 이게 1년 전 얘기가 됐네요. 1년 전에 제가 했던 자 민주화운동 그동안에 MB정부와는 박근혜 정부 때 민주화운동이 잘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자 재작년에 죄 쏟아진 게 민주화운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민주화운동만 따로 모아서 만든 특강이 있고요. 자 그렇게 좋은 특강은 앞으로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한번 보시면 이거 말고도 다른 민주화운동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8번 문제 가부터 라 시기의 경제상황 시기별 경제상황 자 강화도 조약 조일 통상 장정 83년 거 개정된 거 자 그 다음에 청일전쟁 발발 러일전쟁 발발 나라 빼앗기는 과정에서 얘기 자 보안에 몇 년? 1904년 자 황국중앙총상회 독립협회와 함께 자 뭐였어요? 상권 수원도 언제? 만민공동이 일어났던 그해 1898년에 황국중앙총상회는 누가 구성했던 단체다? 시전상인들. 자, 그 다음에 동양 처식회사 이거 중요했죠?
연도 언제? 1908년부터. 언제 없어진다? 얘네가 일제가 이 땅에서 나갈 때 1945년까지 있었잖아요. 어쨌든 동양 척식회사가 이제 들어왔던 시기는 1908년이니 당연히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여러분 의열단도 그렇고 신간에도 그렇고 동양 척식회사 계속 여러분 자 이거에 반발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경제자립을 위한 나라비갑자 국채보상운동 몇 년? 1907년.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공부 좀 하면 되는 문제였었죠. 그래서 자 18번 문제까지 보셨습니다. 자 19번 다음은 어느 전직 공무원의 기록이다. 자 이런 문제 굉장히 여러분 재밌죠? 자 어느 전직 공무원의 기록 몰라됩니다. 재무부 장관이 정식 취임한 나는 미국의 원조. 자 우리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웠던 영어가 뭐였다? 기브미 껌, 기브미 초콜릿. 원조 경제 몇 년? 1950년대 이스만 정부. 이스만 정부 때 우리는 300산업 300비리.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답은 300산업이잖아요. 제분, 밀가루, 제당, 설탕, 면직물. 이게 300산업. 그리고 300비리로도 간다. 이미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농축산물 수입 개방에 대한 그러면 이런 전개운동. 자, 이거는 1985년에 자, 우리가 전개됐던 운동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는 이제 모든 게 여러분 개방이 됐지만 자, 이거는 그 전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3조 호황. 이건 언제였습니까? 전두환 정부 때고. 그 다음에 정부 주도하에 건설 노동자 중동해. 이거 뭐였습니까? 이거는 1970년대였잖아요. 1970년대 초에 1차 석유 파동은 극복했다. 왜? 해외 우리가 노동력이 가면서 중동시장에. 그러나 1979년에 2차 석유 파동을 극복하지 못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거는 70년대 초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고민하지 말아라. 자 50년대 원조, 미국의 원조. 그래서 우리는 300산업 그리고 300비리.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이런 문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 문제는 좀 세련되게 사료도 맞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문제는 단순한 건데 아주 오래전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여러분 7급 기출문제였는데 이스만 정부에서의 300비리가 무엇이냐? 그래서 답은 자 1번 제분, 2번 제당, 3번 면직물, 4번 소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답은 뭔지 아시죠? 소금이잖아요. 헛웃음이 나왔죠 여러분. 자 우리는 300비리가 뭔지 300산업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있었고 자 이런 식의 쉬운 문제는 여러분 사실 교행 아니면 만나기 어려워요. 그 다음 마지막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합의에 의해서 추진된 정부의 통일 노력. 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서 어떻게? 자주적으로 늘 출발은 7.4 남북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시작한다. 자 7.4 남북 공동선언의 정신은 뭐였다? 자주적, 평화적, 민족적. 그래서 외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민족 스스로 자주적. 그러나 그 뒤에 이 말이 있잖아요. 자 이제 7.4 남북 공동 정신을 갖고 가되 남측의 연합장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서로 공통점이 있다. 이게 언제였어요? 김대일 정부 때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1차 남북 정상회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개경이에요? 평양이에요? 1차 남북 정상회담 개경에서 이루어졌어요? 평양에서 이루어졌어요? 평양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 뻔한 문제인데 자 어쨌든 이 문제를 난도를 높인다면 지역으로도 갈 수 있더라.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답을 보지 말고 이미 결과 시험 봤으니까 우리가 그 결과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는 잘 보신 분들은 이제 면접 준비하시겠지만 자 이제 뭔가 하나 둘 실수가 있었던 분들 또는 자 교육행정지 준비하신 분들은 좀 더 완벽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가 그대로 나오지 않고 어떻게 변형될까. 그리고 이 문제가 난도상으로 간다면 지역으로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1차 남북 정상회담, 2차 남북 정상회담 다 어디서 이루어졌다? 평양에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평양의 역사를 물어볼 수 있다. 자 어쨌든 자 이거 합의에 따라 추진된 정부의 통일여력. 자 김대일 정부. 그래서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에 개성공단. 답은 1번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똑같은 2018년 자 5월 19일 지방지 9급은 여기에 7.4 남북 공동선언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좀 너무나 여러분 헷갈리겠잖아요. 뭐냐면
1항 자주죠. 2항 예, 자 민주죠. 그리고 3항을 빼버렸죠. 그리고 다시 다른 내용 남북조절위원회 아니 남북조절위원회가 아니었지 뭐였습니까? 남북적사회담 제안 그 얘기 나와서 7.4 남북 공동선언인지 알게 하고 거기서 답은 뭐였어요? 바로 2번이었잖아요. 남북조절위원회. 그래서 통일정책은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정책이고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준우 문제예요. 미리 보는 시험치입니다. 앞으로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통일정책을 정확히 정리하셔야 되는 거죠. 자, 남북조절위원회 7.4 남북 공동선언 때 자 뭐였습니까? 1972년. 그 다음에 1차 남북 적시회담 뭐였습니까? 1972년. 그 다음에 남북 유엔 동시가입은 1991년. 이 노태우 정부에서의 통일정책도 굉장히 중요하다 강조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행정기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느끼시면서 여러분이 패턴을 보시고 그리고 교육행정기 문제는 꼭 만점을 받으셔야 되는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국가직 구급 보고 굉장히 멘탈이 흔들렸는데 지방직 구급 보면서 이제 좀 자신감이 생겼고 그 다음에 교육행정직을 보신 분들이 아니고 자 이제 그냥 한번 연삼아 지금 이 특강을 들었던 분들은 뭐야 자신감이 확 생기죠? 그러면 더 자신감 드릴까요? 수능 문제 풀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막 100점이 막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떨어뜨리게 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렇게 쉽게 나오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난도 조절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난도 조절 실패한 그런 시험이고요. 어쨌든 교육행정직 준비하신 분들 자 다들 합격하길 바라고 어쨌든 이어서 저희가 또 서울시 시험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또 서울시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같은 주제를 보더라도 쉽게 나오는 문제와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패턴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 서울시까지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합격의 정상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